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대기업에 다니게 되면 좋은 점, 그리고 이제 나쁜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. 네, 좋은 점으로는 첫 번째로는 소개팅이 많이 들어옵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대기업에 다니는 것에 대해서 생각보다 훨씬 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굉장히 좋아집니다. 저는 사실 취업을 계획적으로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대기업이 저에게 줄 수 있는 좋은 점 전혀 고민해보지 않았었어요. 알아보지도 않았고, 그랬기 때문에 처음에 취직이 됐을 때 제가 어떤 회사에 취직했는지에 대해서 저의 생각보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굉장히 빨리 퍼지더라고요. 그만큼 사람들이 이 대기업에 다닌다는 거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크구나, 이런 걸 느꼈고요. 그리고 이제 회사 다니면 소개팅이 진짜 많이 들어와요.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대기업을 다니게 되면 이제 안정적이죠. 매달 200만 원, 3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통장에 월급이 꼬박꼬박 이제 들어오는 게 생각보다 안정감을 줄 수는 있어요. 물론 저 같은 예외적인 사례도 있지만, 근데 반대로 이제 작은 회사를 다니게 되면은 진짜 사장 포함해서 막 4-5명 일하는 회사 다니면은 그날 외출에 따라 사장의 표정이 막 달라지고 막 이러죠. 그런 되게 불안정한 환경이 있을 수 있는데 대기업은 굉장히 안정적이고, 거기에다가 이제 또 보너스로 이제 복지 같은 것들이 또 잘 돼 있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. 네, 대기업을 다니면 좋은 점 세 번째로는 사람들인데요. 아무래도 이제 큰 조직에 있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사귈 수 있고, 저 같은 경우는 대기업 공채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동기라는 게 있었어요. 엄청 큰 회사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 동기가 11명이었는데 딱 이 정도 인원 좋은 것 같아요. 11명이니까 이제 서로 다 잘 알고 지내고, 일하다가도 무슨 일 생기고 다른 팀과 협업하고 이럴 때 동기 한 명이 그 팀 안에 있으면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좋습니다. 물론 이제 대기업이라는 곳이 이제 조직이 크다 보니까 또라이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그만큼 이제 또라이도 많아지긴 하는데, 저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좋은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. 함께 일하신 분들이. 그래서 이제 회사를 나온 이후에도 계속해서 연락하고 지내고 이런 친구들도 꽤 됩니다.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거는 정말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로 좋은 점은,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갑의 위치에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. 어쨌든 저희가 대기업이고 저희와 관계하는 작은 회사들이 있는데, 이제 이분들이 저와 함께 일을 할 때는 제가 사원이고 제가 나이가 훨씬 어린데도 이렇게 저를 이제 갑으로서 존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상대적으로 일을 하기 편할 수 있죠. 물론 이제 저희 회사도 저희보다 더 큰 거래처와 일할 때는 을의 위치가 되기도 하고 그랬지만, 이제 대체적으로 갑의 위치에서 일을 하니까 편한 건 있죠. 물론 이것을 이용해서 다른 분들을 무시하고 이런 문제가 있겠지만, 일하는 데 있어서 편한 건 분명히 있습니다. 그리고 정말 제 지인 중에 한 분은 첫 직장이 좀 작은 회사였어요. 그래서 을의 위치에서 일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힘들고 짜증나가지고 2년 뒤에 퇴사하고 그냥 갑의 위치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찾아가더라고요.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더 그럴 수도 있고 해외도 크게 다르지는 않겠죠. 갑을 관계에서 갑에서 일하는 게 상당히 큰 편안함 점을 주긴 합니다. 다섯 번째로는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, 정확히는 약간 간접적 경험입니다. 그러니까 회사가 이제 크다 보니까 저희 회사는 제조업이었는데, 이제 제조업의 시작과 끝까지 대기업에서 다 하죠. 예를 들어 상품을 만드는 회사니까 상품을 기획하는 것부터 디자인 해가지고 개발하고 생산하고 이런 걸 다 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고 여러 팀들을 만나게 돼요. 나중에 이것도 팔려면 마케팅 팀도 있겠죠. 그래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저도 옆에서 약간의 간접 경험들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습니다. 아무래도 작은 회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제가 디자인 회사를 다닌다. 그러면 그 안에서는 디자인 영역 밖에 경험할 수밖에 없고, 개발 외주 회사를 다닌다. 그럼 그 안에서는 개발 위주의 일만 보게 되고 이런 건 있는데, 대기업이다 보니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. 반대로 대기업을 다니면서 안 좋았던 점은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. 첫 번째로는 이게 사람마다 성향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, 저 같은 경우는 대기업을 다니다 보니까 뭔가 이 큰 조직 속에서 제가 하는 일은 굉장히 작고 저는 그냥 작은 톱니바퀴에 불과하다, 이런 느낌들이 좀 많이 느꼈어요. 저한테는 이 느낌이 너무 강했고, 저는 사실 조직에 대한 크기보다는 조직이 작더라도 그 조직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, 내가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가,
그런 게 더 중요한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뭐 작은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. 네, 제 인생은 사원과 사장밖에 없습니다. 이건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.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. 그리고 두 번째로 안 좋은 점이라기보다는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은 있는데, 제가 앞에서 말했던 모든 좋은 점들이 사실은 이게 다 그냥 일종의 껍데기일 수 있어요. 제가 회사를 나와보니까 그렇더라고요. 회사 안에 있을 때,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 있을 때는 누릴 수 있는 것들인데 그 밖으로 나오니까 그런 것들이 싹 다 사라져요. 물론 세 번째 장점인 뭐 사람들은 뭐 제가 계속 잘 관계를 해 나간다면은 여전히 남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것들은 싹 사라집니다. 대기업이란 명함이 사라지는 순간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죠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기업에서 많은 걸 주기 때문에 진짜 나에 대해서, 정말 껍데기가 아닌 알맹이인 제 자신에 대해서는 볼 수 있었던 기회들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.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민해보고, 회사라는 곳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고민해보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.